자, 물질 변화에서 누구의 출입으로 갑니까? 얘들아, 에너지 출입으로 갑니다. 자, 이 물질 변화에 크게 우리가 물질 변화의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변화? 물질 변화. 그렇지. 자, 이 물질 변화에 크게 우리는 누구와 무슨 변화로 나눠지냐면 물리 변화와 그 다음에 무슨 변화로 나눠져? 얘들아, 화학 변화로 나눠져. 물리 변화와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렇지. 화학 변화의 느낌은 어때?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아? 적게 바뀔 것 같아? 적기. 적게 바뀔 것 같아? 화학 변화? 뭐 둘이 많이 바뀐다, 적게 바뀐다 이렇게 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야 얘들아? 고체가 누구로 바뀌는 거? 액체로 바뀌는 거.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물로 바뀌는 거. 물이 누구로 바뀌는 거? 수증기로 바뀌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해? 물리 변화라고 해. 그럼 고체의 특징은 무엇하다야? 딱딱하다야. 그렇지? 네. 뭔가 고정된 느낌이야. 그래서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이렇게 고정돼 있어. 그런데 액체가 되면 그 입자 안의 거리가 멀어져 안 멀어져? 멀어져.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얘를 구성하는 요 입자와 이 입자가 뭐하다야? 똑같은 애야. 그치? 근데 화학 변화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수소와 누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 수증기가 만들어져. 요런 거 우리 수증기라고 하지 말고 물이라고 표현하자. 그게 너희들이 인식하기 더 좋을 것 같아. 물이라고 표현할게. 요게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야. 자, 그럼 수소는 어떤 애가 있냐면 수소 H2죠. 네. 수소 H2죠. 산소 누구죠, 얘들아? O2죠. 그런데 물을 만들 땐 산소 하나에 수소 몇 개부터? 두 개부터. 산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부터? 두 개가 붙어. 그래서 왼쪽에서 봤던 분자와 오른쪽에서 봤던 분자가 같아 달라? 달라요. 원자는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요. 원자는 똑같아. 그런데 누가 달라? 분자가 달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물리 변화에서는 입자 자체가 바뀌진 않아. 근데 화학 변화에서는 새로운 입자가 탄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물질에 누가 바뀌는 특징이 나타납니까? 성질이 바뀌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에 누가 바뀌어?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자, 너희가 좀 구별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얘네들은요 먼저 구성 입자에 있어서 얘네들 여기 구성된 원자 여기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그래서 원래 모든 변화에서 원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원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원자 무엇하게 됩니까? 자, 원자의 변화, 원자의 개수, 그 다음에 종류 모두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 맞아요? 자, 여기서 원자의 종류, 개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요. 물리 변화도 화학 변화 모두 다 원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원자의 개수 누구요 얘들아? 종류 모두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끼리 붙어 있다가 산소 원자끼리 붙어 있다가 산소 원자 옆에 무슨 원자가 붙어요? 수소 원자가 붙어요. 그래서 완전 배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원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얘는요 원자에 누가 바뀌게 됩니까 얘들아? 배열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 변화의 경우에는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 자, 원자의 개수, 종류 누구까지 얘들아? 배열까지. 그렇지? 모두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얘들아? 일정해. 근데 얘는 모두라는 말을 빼주자. 그렇지? 원자의 개수, 종류만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하고 배열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들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새로운 물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 변하지 않아요 얘들아? 얘네들은 물질의 누구요?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얘는요 새로운 누구의 탄생으로 인해서 분자 또는 이런 애들을 무슨 물? 화합물.
그래서 새로운 분자, 오늘 태도 너무 좋은데요. 자, 새로운 분자, 무슨 물 얘들아? 화합물의 누로 인해서 생성으로 무엇합니까?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 안 나타나? 성질의 변화가 있다 없다? 성질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물리변화 같은 경우는 무엇하게 되냐면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고 물질의 누구만 변하게 됩니까? 물질의 누구만 변하게 돼요? 상태만 무엇하게 됩니까? 변화하게 돼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슨 변화에 해당합니까? 물리변화에 해당하죠. 그럼 화학변화는 뭐가 바뀌냐면요. 수소, 산소, 물의 성질이 완전 다르죠. 성질이 다른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누구 변해요, 얘들아? 색도 변하고요. 맛도 변하고요. 누구도 변해요, 얘들아? 냄새 변화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그 다음에 누가 발생하기도 합니까? 새로운 기체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색, 맛, 냄새 변화까지 나타나는 게 무슨 변화예요, 얘들아?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물리변화에서는 자 그대로 가서 얘네들이 배열 상태만 입자의 배열 상태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의 차이가 있었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가 볼 거냐면 물리변화로 들어가 볼 거야. 무슨 변화로 들어가 볼 거야? 물리변화. 그런데 모든 변화에는 누구의 출입이 뒤따르냐?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려고만 해도 에너지를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즘 선생님이 이제 일정 시간 그 공부 시간 좀 길게 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은 노력 중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는 걸 보고 선생님도 도전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선생님 밤 한 12시까지 먹거든요. 그 다음날 12시까지는 굶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쯤 체중을 재. 근데 그 상태에서 정말 한 1시간 단위로 체중을 재잖아? 안 먹고 체중을 재잖아? 그럼 내가 계속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죠. 이런 것들은 나한테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물리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몸의 동작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근데 에너지 출입이 있다 보니까 1시간 간격으로 체중을 잴 때마다 100g씩 빠져. 그래서 그저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 1시까지 굶어봤어. 진짜 힘들게 참았어.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먹고 말까? 그런데 이제 오전에 처음 쟀던 체중보다 딱 700g이 빠지고 오마이갓! 정말 그 다음날까지 연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로 끝이었어요.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물리변화가 무슨 출입이더라? 에너지 물로 들어가야 되나? 출입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가 있냐면 물질 중 온도, 에너지를 가장 작게 가지고 있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구예요? 물질의 상태 중 에너지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구예요? 그렇지, 고체죠. 그렇지. 쉽게 우리가 얼음물 수증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얼음이 제일 차가워. 물은 좀 더 따뜻해. 수증기는 더 뜨거워. 맞죠?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크게 우리가 누구로 나눕니까? 고체, 그 다음에 누구요? 액체, 그치?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나누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고체는 입자의 배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액체는 입자의 배열이 조금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기체는 입자의 배열이 훨씬 더 커지는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 그 단어를 같이 안고 가는 단원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의 그 어떤 범위들을 모두 다 출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 파트는 중3에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지금 중등부 내용이 믹스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될 때, 자 고체가 액체될 때 온도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선생님 표기를 하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될 때도 온도가 높아져야 돼.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자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태 변화 기억나죠? 그렇지.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회를 주겠어요. 기화. 기화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화? 뭔 소리야? 스스파. 우리 저런 단어는 어떻게 국가적으로 일기를 쓸 때도 좀 쓰지 않나요? 내가 정말 지금의 모습이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승화시키려면 이런 표현 일기에서 쓰지 않나요? 선생님은 참 고급진 언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승화라고 합니다.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온도를 낮춰야 되죠. 그치? 이거 뭐라고 하죠? 액화. 그래요, 액화. 진짜 기억을 잘 끌어내고 있네요. 액체가 고체되는 거 뭐라고 하죠? 좀만 멀리 더 써보세요. 응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 뭐라고 하죠? 이것도 승화요. 승화. 그쵸. 고기승화, 기고승화. 고기승화, 기고승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보고 보니까 중학교 때 외웠던 어떤 저런 단어들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땐 되게 헷갈리고 암기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융의 기와 승화, 액화, 응고, 승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애들은요, 화살표가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내려가는 애들이에요? 올라가는 애들이죠. 화살표가 올라가는 애들은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가열해야 돼,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가열해요. 가열해. 가열한다라는 건 이 물질이 스스로 자신이 이제 열 에너지를 무엇해야 돼요, 얘들아? 흡수해서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화살표가 올라가는 변화는 열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흡수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우리가 가열을 해준다라면 이 상태 변화가 쉽게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사실 얼음을 꺼내놨을 때 가열하지 않아도 융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면 얘는 그 열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가요? 공기 중에서 얻어가죠. 내 옆에 얼음을 갖다 놓잖아. 얼음 옆에 내가 있잖아. 얼음은 아무도 없을 때보다 더 잘 녹아. 왜? 나로부터 열 에너지를 뭐해가? 흡수해가는 거야. 공기는 20도인데 내 체온은 37도지. 그치? 열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해? 적은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공기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은 내가 옆에 있으면 내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뺏어가서 자기 안으로 집어넣죠. 그럼 나는 열 에너지 뺏겼으니까 시원해요? 뜨거워요? 시원해져요? 따뜻해져요? 시원해지죠. 내 열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얘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공간에 얼음을 꺼내두면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자, 최근 굉장히 더웠을 때 우리 무엇합니까? 선생님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도로에 물을 뿌려놨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왜요, 얘들아? 그 물이 무엇하면서? 증발하면서 도로의 열 에너지를 뺏어가, 안 뺏어가? 뺏어가니까.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누구의 온도는? 주위의 온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주위의 온도는 뭐 해줘요? 낮아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렇게 에너지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동안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림에 다 그려놨어요. 화살표가 올라가는 상태 변화의 경우에는 입자 간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입자 간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그렇죠, 멀어져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요, 자,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고,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어떻게 표기를 해놓냐면, 자, 이 고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해놔요. 액체는 에너지가 좀 더 많아요. 기체는 좀 더 많은 걸 저렇게 표시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을 때 우리는 옆에다가 이런 표시들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얘네들의 운동은 활발해져요, 둔해져요? 입자의 운동, 자, 무엇해집니까, 얘들아? 활발해지죠. 그래서 액체만 돼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흘러서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죠. 증기가 되면 더 에너지가 많아져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입자 간 거리 멀어지고 운동은 무엇해지고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입자간 누구요, 얘들아? 인력은 무엇해진다, 얘들아? 작아진다. 화살표 올라가는 애들이 어지간하면 더 커지는데 주위의 온도는 낮추고 입자간의 인력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낮추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각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예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은 그러면 화살표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지.
그럼 얘는 열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방출. 그렇죠. 방출하게 됩니다. 자, 열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해.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수증기가 물이 될 때 무엇합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너 수증기가 물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알아? 하늘 높이에서 구름. 그렇지. 구름이 만들어져. 얘가 결국은 비가 되어 내리지.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되어 내릴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무엇하죠? 방출하죠. 그럼 주위는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요. 그렇지. 주위는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우리는 비 오기 전에 더 더운 거야. 눈 올 때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뭐하거나 얼거나 또는 물방울이 무엇해요? 얼죠. 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실제 눈이 올 때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따뜻합니다. 그런데요, 그 눈이 녹으면서 추워지는 거야. 그 눈이 마르면서, 녹았던 눈이 마르면서 추워지는 거지, 실제 눈이 오는 동안은 기온이 더 높아 안 높아? 높죠. 평상시보다.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입자 간 거리가 뭐 해줘요? 가까워져요. 그렇죠.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요. 맞죠? 그 다음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둔해져요, 얘들아? 둔해져요. 맞죠? 그 다음에 입자 간 누가요, 얘들아? 인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얘들아? 커져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뭐도 물어보냐면 얘네들의 부피 변화나 질량 변화를 물어봐요. 자, 물리 변화에서 물리적으로 상태가 바뀌면 부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치? 부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런 물리 변화에서 절대로 무엇하지 않고 얘들아, 변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들아? 일정하게 뭐 되는 게 있어요? 유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목이 무엇이냐면 여기 입자 3개지. 네. 여기도 3개야. 여기도 3개야. 그러면 질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질량이 일정해요. 질량이 무엇하다? 일정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입자가 이 입자랑 저 입자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물질에 누가 바뀌지 않습니까, 얘들아? 성질. 그렇죠. 물질의 성질이 일정한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물질의 성질도 일정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단원의 복병이 뭐냐면 이 상태 변화가 어떤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름 비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게 지금 너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걸 바로 맞췄잖아. 이걸 이제 못 맞추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액화되는 상태 변화다. 이런 걸 못 맞히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슬, 안개, 얘네들도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뀐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맞죠. 이슬은 차가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혀 있는 거고, 안개는 뭔가 물체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온도가 낮아져서 얘네들 기체가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본인은 온도를 낮춘 거죠. 물방울로 응결이 됐는데 주변에 물체와 부딪히지 않다 보니까 공중에 작은 물방울이 떠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야? 뿌옇게 보이는 게 누굽니까? 안개죠. 그래서 누구까지? 구름, 비, 누구요, 얘들아? 안개 같은 기상 현상들은 모두 다 액화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좀 많이 틀렸어. 자, 여기 누가 있었냐면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 누가 있어? 드라이 아이스. 야, 드라이 아이스가 뭘로 만들어졌어? 이상하다. 아, 천재예요. 그동안 송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자,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 꺼내놓으면 고체가 다 누구로 바뀌죠? 연기돼서. 기체로 바뀌죠. 기체. 자, 너무 국어적인 표현인데 그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능한 강사님께 배우셔가지고. 자, 고체가 기체로 되면서 무엇하죠, 얘들아? 승화하죠.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무슨 색 연기 생기는 거 봤어? 하얀색. 그렇죠. 하얀색 연기 생기는 거 봤어. 자, 이 흰 연기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아요, 들려요? 틀려요.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정답을 맞히긴 했어요. 자, 그럼 이 흰 연기는 무엇일까요? 자, 찍은 거네요, 결국. 아니 근데 약간 물에 넣으면 하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에 넣으면 하얀 게 나오고 이거 무슨 소리죠? 물에 넣으면. 베라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사왔으면 드려요. 그런데.
물에 넘어갔더군요. 그쵸? 자, 야, 원래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선생님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나와. 안 보인다고. 대다수의 기체는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면 걔는 기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특별한 색깔이 있는 기체는 따로 과학에서 배워. 대다수는 색깔이 없어. 선생님 굴뚝 연기에서 그 연기 색깔이 까만색이 되는데요. 아니 그 기체는 투명색이야.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색 먼지가 끼어 있는 거야. 검은색 먼지가 끼어 있어서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 거죠. 자, 드라이 아이스의 이산화탄소가 무엇됩니까? 승화되는 중이에요. 그러면 승화하면서 고기 승화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주변은 급격히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누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요. 이 공기 안에 누가 존재하죠? 그렇지. 이 수증기가 열 에너지를 얘한테 뺏기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에 누가 일어나? 액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 안에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거야. 여기는 액화, 여기는 승화. 그럼 승화되는 곳에서는 열 에너지를 무엇하는 거야? 여기는 열 에너지 무엇하는 거야? 흡수. 여기는 흡수. 고기 승화니까. 여기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누가 일어났으니까 액화가 일어났으니까 열 에너지 누구야? 방출. 이것처럼 사실 상태 변화를 저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서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는 대다수의 내용은 다 사실 니네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중학교 때 모두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중등과학 교재를 펴놓고 고등과학 교재랑 비교를 해봤어. 다 나왔던 것만 실어놨어.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최대한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사이다를 꺼내놨어. 사이다가 차가. 이 사이다 표면에 물방울이 흘러. 이 물방울 뭐예요? 수증기가 액화된 거죠. 그럼 그 수증기는 어디 있었어? 사이다 주변에 있는, 그렇지, 공기. 그래서 안경이 뿌얘지는 것도 뭐야 얘들아? 액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 상태 변화 에너지 출입을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생활에서. 그래서 그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고, 나눠주는 프린트에 그 내용들이 다 실려있어 안 실려있어? 다 실려있습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를 뭐 최대한 많이 넣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는 우리는 무슨 변화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화학 변화로 들어갈 거야. 자, 이제 무슨 변화로 들어갑니까? 화학 누구로 들어가요? 변화로 들어갑니다. 자, 이 화학 변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들의 배열이 새로 바뀌는 거 맞아 들려? 맞지? 그럼 봐봐. 수소 원자끼리 붙어있다 떨어져야 돼. 산소 원자끼리 붙어있다 떨어져야 돼. 심지어 얘네들은 또 다른 산소에 가서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어마어마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학 변화에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요, 화학 변화에서 아까 있었던 수소와 산소 있죠. 걔네들 우리가 무슨 물이라고 얘기합니까? 반응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생성된 물을 생성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화학 변화는 왜 일어나냐면, 어쨌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이들은 에너지의 차이가 커요, 작아요, 얘들아? 반드시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는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편안한 방향으로 일어나. 선생님이 서 있다 갑자기 앉았어. 왜 앉았어? 그게 더 편하니까. 선생님이 앉아있다 갑자기 누웠어. 왜 누워?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화학 변화도 물리 변화도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그 물질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 변화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라고요? 자, 무엇과 무엇 사이에 반응물과, 그렇지, 생성물 사이, 그렇죠, 에너지 차이가 나요. 생성물 사이, 무슨 사이? 얘가 에너지 차이, 그렇죠. 자,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무엇합니까? 출입합니다. 그 차이만큼 무엇해요?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크게 에너지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인데요. Y축이 누구예요? 에너지예요. 내가 애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과학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래프가 등장해요. 근데 X축이 뭘 의미하고 Y축이 뭘 의미하는지 안 봐.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자, 지금 보면 얘는 반응 시간이야. 그 다음에 y축이 누구야? 에너지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누구요? 반응물은 에너지가 많아 적어? 반응물은 에너지가 많아. 그런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많아 적어?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어. 자, 그런데 현재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은데 모든 화학 반응은 반응물에서 무슨 물로 바뀌어? 생성물로 바뀌지. 얘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거야.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지. 그래야지 자신의 에너지가 낮아지지. 아, 나도 좀 에너지 버리고 싶다. 으악! 좀 떼내고 싶다. 그치?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얘들아? 자신의 에너지를 낮출 때 우리는 과학에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얘네들이 공통으로 서로 주고받는 공통의 에너지가 있어.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달라고 해. 그럼 네가 나한테 주니? 안 주지.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줬어. 그럼 줘, 안 줘? 줄 수 있지. 근데 내가 너한테 돌을 줬어. 그럼 뭐야 이 여자? 뭐 이러잖아. 우리가 공통으로 주는, 그러니까 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쓰는 도구가 누구야? 돈인 것처럼 에너지 영역에서 공통으로 우리가 주고받기로 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열 에너지야.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서 얘들아? 열 에너지로 바꿔서 버려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버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면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어떤 애가 있겠어 그러면. 자, 에너지가 반응물은 에너지가 낮아. 그런데 무슨 물은 에너지가 높아 얘들아? 생성물은 에너지가 높아. 이런 변화도 있겠죠. 자, 반응물은 에너지가 낮은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높아. 그럼 나의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높여야 돼. 근데 나한테 아무도 에너지를 안 줘. 그런데 지구의 어느 공간이든 영하 273도가 되지 않는 이상 늘 지구의 어느 공간이든 온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북극에서 만약에 오늘의 날씨 막 영하 13도래. 굉장히 온도가 낮지만 영하 13도여도 열에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만큼의 열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에 주변에서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넣어주진 않지만 주변에 나보다 에너지가 많은 그 공간에서 무슨 에너지를? 열에너지를 뺏어서 나의 무슨 에너지로 바꿔요? 화학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열에너지를 무엇합니까? 흡수하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내보내는 반응,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합니까? 요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얘가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통으로 열 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에너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자, 여기서 Y축의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요?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꾸는 거야? 열 에너지로 바꿔서 버리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은요, 무슨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에너지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화면 안 잘리지? 네. 판사 안 잘렸죠?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내가 돈이 되게 많았다? 근데 내가 그 돈을 금으로 바꿔왔어. 그럼 우리 집엔 돈이 많은 거야? 금이 많은 거야? 금이 많은 거죠. 형태가 달라진 거야. 맞죠? 돈이든 금이든 너무 좋네요. 돈이든 금이든 이수가에 바꾸죠.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 볼게요.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무슨 에너지를 흡수해? 열 에너지. 그렇지,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래서 무슨 에너지로 바꿔? 화학 에너지. 그렇지, 화학 에너지로 바꿔. 됐나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야? 주위가 어떻게 됐냐는 거야. 아까 물리변화에서도 중요한 건 주변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야. 주변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야. 그래서 주변이 어떻게 되냐? 자, 주위 누구요, 얘들아?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 그렇죠. 밖으로 열 에너지를 내보냈으니까 주위 온도가 무엇 해줍니까, 얘들아? 높아져요. 열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죠. 주위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단어를 애들한테 가르치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시험 보다가 헷갈리는 놈이 있었던 거야. 흡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생각 안 해. 흡열 반응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했대. 근데 시험 보다 갑자기 그럼 온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아니요. 열을 흡수해서 누구로 바꿨어요? 화학으로 바꿨어요. 그치. 그래서
아, 바꾼 형태는 누가 아니에요? 열이 아니기 때문에 열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얘들아?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이 이게 흡열 반응이죠.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제들이 화학 변화에서 어떤 애들이 있는가? 이 대표적인 게 누구야? 연료를 태우는 무슨 반응? 연소 반응. 내가 연소 반응에서 받은 질문 중 제일 좀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쟤는 진짜 이 영상을 이걸 공개하려고 하니까 욕을 못하겠네요. 자, 이제는 진짜 초등학교 때 정말 가방만 메고 다녀도 저렇게 가방만 메고 다닐 수. 연소 반응에 선생님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왜 들어가요? 이런 거야. 산소 없이 물질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연소될 때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의 특성상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누가 발생합니까? H2O 물 분자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내용이 없는 거야. 돌에다 불 붙여봐. 타 안 타? 안 타. 그치?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다 불 붙이면 잘 타 안 타? 타요. 잘 타. 나무에 불 붙이든 종이에 불을 붙이든 선생님 옷에 불을 붙이든 타면 늘 이산화탄소와 H2O 나와야 안 나와요? 타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이고 연소에는 산소가 동원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자 금속의 누구요? 금속의 상하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얘가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금속이 철이 녹슬 때 이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네, 열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단원의 특성상 앞에서 중화 반응을 배웠을 거니까 무슨 반응도 중화 반응도 발열 반응 맞아요? 틀려요? 중화 반응도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학 변화의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예제들 중에 발열 반응을 봤고요. 흡열 반응을 보면 어떤 애가 있냐면 흡열 반응. 세포호흡도 저거예요? 발열. 세포호흡도 발열이에요. 세포호흡. 호흡하고 나면 열에너지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많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굉장히 더워지죠. 호흡이 빨라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호흡과 연소가 한 끗 차이죠. 그치? 연소는 빠른 반응, 호흡은 무엇 반응? 느린 반응. 그치? 그래서 이 호흡이 좀 빨라지면 땀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흡열 반응에서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제가 누구야? 광합성이야. 내가 예전에 물어봤다. 야, 식물이 옆에서 낮에 식물 옆에 있으면 시원하죠? 왜 시원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너무 자신있게 바람 보니까 뭐 이렇게 돼서 아이씨 누가 몰라 바람 보는 거. 광합성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광합성 할 때 주변에서 에너지 이제 빨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얘네들도 흡열 반응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우리 교과서에 너네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가 나와요? 흡열 반응이 나오는데 자 NH4 NO 뚜리 자 이런 물질 읽지도 못하더라. 뭐죠? 말면서 누구예요? NH4 암모늄 NO3가 질산. 근데 화학식은 뒤부터 읽죠? 질산 암모늄. 그 다음에 BaOH 누구예요? 듀 누굽니까? 수산화 발효이야. 쟤네들이 섞일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쟤네들이 섞일 때 우리가 각 교과서에 이제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 물질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 밑에 나무도막을 준비해. 그리고 이 나무도막에 누구를 뿌려놓냐면 나무도막과 이 플라스크 사이에 누구를 뿌려놔? 물을 뿌려놔. 됐을까요? 물 뿌린 다음에 이 물질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열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흡수. 얘네 둘이 용해대로 섞이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열에너지를 흡수해. 물이 열에너지를 뺏기잖아? 누구로 상태 변화합니까? 얼음으로 상태 변화야. 상태 변화야. 여기서 물리 변화야. 여기서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야. 그래서 열에너지를 뺏긴 물은 뭐해? 얼어버려. 그래서 얘를 들면 나무도막이 붙어서 따라올라. 이게 몇 분 안 걸려. 실험할 때. 금방 따라올라와. 그래서 안에서는 화학 변화, 밖에서는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NH4 무슨 3 얘들아? NO3가 누굽니까? 솔리드예요. 얘를 니네들한테 솔리드라고 말해서 뭐해? 자, 솔리드가 뭔지 알아요? 수업 시간에 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근데 솔리드가 뭔지 애들이 다 알아듣나요 혹시?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고1을 가르쳐봤더니 어마어마하던데요. 뭐 모르는 내용들이. NH4NO3 이제 이제 솔리드가 뭐냐면 고체야. 얘네들을 누구에다가 물에다가 녹여. 요거는 무슨 반응이야? 융해가 아니라 무슨 반응이야? 용해 반응이야. 이것도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맞아요. 냉찜질팩이지. 냉찜질팩. 거기다가 얘를 넣어놔. 얘를 넣어놔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얘가 이제 굳기 시작하잖아. 그 안에 있는 물이랑 섞여서 굳기 시작하면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차가워져.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내 체온에서 열 에너지를 뺏어가서 냉찜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나오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가 있습니다. 예. 걔가 베이킹 파우더예요. 오. 우리 달고나 선생님이 해줬지. 거기다가 넣는 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그래서 NaHDO3 그래서 뭐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를 했죠. 빵 만들 때 얘 집어넣습니다. 그럼 빵 반죽에 얘 집어넣죠. 그리고 어디다 넣어야지 제가 부풀어요? 냉장고? 오 마이 갓. 따뜻한 데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 그래요? 발효는 따뜻한 데 집어넣어요. 마음이 선생님이 이제 빵을 좀 만들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온 발효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고온 발효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 빵에 베이킹 파우더 집어넣고 발효를 안 시키고 빵을 구워도 구울 땐 어디에서 구워? 오븐 뜨거운 데서 굽지. 근데 온도가 낮으면 얘가 분해가 안 돼. 온도가 높아야 얘가 무엇되어서 얘들아 분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이킹소다 같은 걸 선생님이 보관을 해놓으면 물론 뚜껑을 잘 막아두지만 이게 온도가 되게 높지 않은 이상 자연 분해가 일어나긴 일어나. 그래서 내가 베이킹 파우더 사다 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쓸 수 없게 되기는 하는데요. 뭐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좀 오래 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잘 보관이 되기도 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뺏어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 물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지? H2O 맞나요? 네. 탄소와 산소가 반응물에 있으면 누가 나오고? CO2.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H2O니까 앞에 2가 붙어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E래다. Na2CO3라는 물질, 탄산 나트륨이 남죠.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어요. 누구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수분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얘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얘를 많이 넣으면 얘가 많이 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쓴맛이 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 반죽의 한 2% 정도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매뉴얼상 나와 있죠. 이게 열분해예요.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달고나 해줄 때 혹시 못 봤니? 설탕에다가 내가 제일 넣었어. 부풀어요. 근데 설탕에다 넣었는데 잘 안 부풀면 다시 알콜램프 쪽으로 선생님이 가져갔었어. 못 봤거든. 너네는 관찰을 너네 니네끼리만 대화를 하니까 내가 만들고 있을 때 선생님을 좀 구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막 그런 거 해줄 때 자기네끼리 막 대화하다 선생님 다 하셨어요? 선생님 주세요 이러고 받아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쌤이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Sorry 선생님도 넌 해주진 않았구나. 네가 직접 해먹었니? 미안합니다. 자 그랬었군요.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있냐면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눈 오면 누구 뿌려요? 혹시 알고 있나요? 눈 오면 제설제. 걔가 염화칼슘이에요. 음악할 얘가 눈 올 때 여기다 뿌리잖아요. 얘가 녹아 들어가면서 열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발열받으니까 도로가 따뜻해지죠. 주변의 기온이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도로가 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자, 가끔 시험 문제 염화칼슘 대신 염화나트륨, 소금을 쓴다. 안 됩니다. 원래는 염화칼슘을 쓰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어느 온도를 낮춰요. 자, 물의 어느 온도가 몇 도죠? 어느 점? 0도죠. 그치? 0도씨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염화칼슘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0도보다 뭐 해져요? 낮아져요. 됐나요? 염화칼슘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점이 낮아지는 정도가 달라져서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3도로 낮아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도 이하로 내려가야 온다라는 거지. 오늘 날씨가 영하 1도야.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눈이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영하 1도부터 어는데 영하 3도까지 녹는 어느 점을 낮춰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는 소금을 넣어도 어느 점은 낮아져. 됐나요? 그런데 소금은 흡열반응이야. NaCl을 물에다 섞지. 이건 흡열반응이야. 그래서 쟤는 녹아 들어가면서 어느 점은 낮출 수 있지만 도로가 더 차가워져 안 차가워져? 차가워져. 안 올 수 있는데 금방 차가워져서 어느 농도를 달성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은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여름에 놀러 갈 때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얼음 집어넣죠. 그 얼음 표면에다가 소금 뿌려놓으면 더 온도가 낮아져서 아이스박스 내부가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이 물질의 무엇이요 얘들아 변화해서 에너지 출입에 따른 누구요 얘들아 이온이야. 자 무슨 변화? 물질 변화의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 출입을 무엇하는 거야? 이용하는 예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라는 거죠. 자 크게 우리가요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에너지 누구 하는 경우 얘들아? 방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 방출하는 경우가 있죠.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얘기를 자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요. 자 그럼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제가 자 이글루 있지? 네. 얼음집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무엇 할 때 얘들아? 이글루 집 어디에 얘들아? 내부 어디에 얘들아? 바닥에 누구를 뿌려놔요? 물을 뿌려놔요. 당연히 저 물이 얼겠죠? 얼면서 열에너지 방출해요 안 방출해요? 방출해요. 그래서 따뜻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누구 애들이랑 영상 저거를 같이 보는데 애들이 왜 좀 자살하는 건가 막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열에너지 때문에 따뜻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겨울에 과일 창고 있죠. 과일 창고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을 때 창고 내부에 물 양동이를 갖다 놔요. 자 양동이 안에 물을 넣어놔. 그러면 이 물이 무엇하면서 얼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창고 내부가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져. 그치? 둘 다 누구요? 응고열 누구요? 방출을 활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어떤 애가 그러니까 선생님 히터 틀면 되잖아요. 히터 틀면요 온도 너무 높아져서 과일이 썩어. 그 안에 사실 과일 표면에 벌레들도 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처리하지 못한 벌레들이 붙어있죠. 그래서 과일이 썩어버리거나 그런 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뭐 하냐면 온도가 낮아지지 그러면 그 과일을 재배하는 그 농사꾼들은 과일 표면에다 물 뿌려요. 물을 뿌려 놓으면 밤사이 온도가 낮아지는 동안 이 물이 얼죠. 응고열을 과일 내부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냉해를 방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요 누구도 있냐면 방출하는 경우에 자 세 번째 누구도 있냐면 이제 염화칼슘 같은 거 아까 활용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누구요 얘들아? 염화칼슘 얘 말고도 누가 있냐면 산화칼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무엇되는 반응에서 용해되는 반응에서 무엇합니까? 열에너지 방출되는 거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활용 예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누구요 얘들아? 흡수 에너지를 무엇하는 거? 흡수하는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위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주위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위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 아까 말했던 질산암모늄 있죠. 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질산암모늄의 누구요? 용해 반응을 이용해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찜질, 그렇지? 폐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누구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무슨 분해? 열분해. 그쵸? 이 열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만들 수 있다? 제빵. 빵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자, 이런 것들의 예제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예제를 같이 보여주고요. 여기서 잘 좀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추울 때 보일러 틀어요. 그치? 근데 여기 자 이렇게 보일러 이 집에 여기가 바닥이야. 바닥 아래 보일러 관이 깔려 있어.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집 땅바닥이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관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네 보일러에 연결돼요. 됐나요? 그리고 보일러 내부에는 물이 들어있고요. 자 이 물은 무엇해서 가열해서 수증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집에 붙어있는 보일러인데요. 추워서 내가 보일러를 틀었어. 물 가열하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기화가 일어나? 이러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가 일어나. 기화열 흡수요. 그럼 열 에너지를 잔뜩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어딜 지나가? 우리 집 마루 바닥을 지나가. 근데 우리 집이 차가워서 보일러 튼 거지. 네. 그러면 얘를 지나가면서 이 수증기가 무엇 됩니까? 액화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땅바닥을 지나가면서 열 에너지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내보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증기가 무슨 에너지를 방출하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안에서는 누가 일어납니까? 액화가 일어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 집 마루 바닥을 지나가면서 액체로 바뀐 물이 다시 보일러로 가서 순환이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열 에너지 흡수, 여기 열 에너지 방출. 자, 보시면요. 한쪽에서 열 에너지가 흡수되면 다른 한쪽에서 열 에너지가 반드시 방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컨과 냉장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누굴 쓴다라는 거야? 전기. 네, 전기 쓰는 거 맞습니다. 자, 전기 쓰는 거 맞고요.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 너무 선생님의 목표만 생각을 했네요. 자, 선생님네 집 이번에 새로 산 냉장고, 네, 양문형 냉장고를 그래도 샀어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양문형 냉장고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냉장고 어디가 있어? 안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 어디야? 밖인데요. 이 냉장고 이 뒷부분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배관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관이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들 보면 냉장고를 넣는 자리를 보잖아요. 냉장고를 넣는 자리 그 벽은 도배가 잘 안 돼 있어.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 이유를 좀 이따 얘기를 해줄 텐데 냉장고 안에서는요. 음식물이 열 에너지를 뺏겨야 됩니다. 이때 냉장고 전체를 돌아다니는 그 액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냉매라고 하죠. 들어봤죠? 냉매. 에어컨 내부도 누가 지나가요? 냉매 지나가요. 저 냉매가 사실 조금씩 새거든요. 나중에 냉매가 없어지면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이 냉매가 막 내부를 밖과 안을 다 돌아다니는데요. 이 안쪽을 돌아다닐 때, 냉장고 안쪽을 돌아다닐 때 냉매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에서 열 에너지를 뺏어가야 돼. 맞죠? 냉매는 원래 누구의 소재야? 액체의 소재야.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는 무엇합니까? 액체가 누구로 바뀌면서? 기체로 바뀌면서 무슨 열을 흡수해요? 기화열을 흡수해요. 어디에서? 음식에서. 그런데 이 냉매가 돌아 냉장고 밖에 뒷부분으로 가요. 냉장고 뒷부분으로 가면 여기서는 이 냉매는 계속해서 냉장고 내부에서 순환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속 순환해야 돼. 그럼 냉장고 안으로 들어올 때는 누구 해야 돼? 액체로 들어와야 돼. 맞죠? 그러면 냉장고 밖에서는 자, 누구로 되어서 나가요? 기체로 다해서 나간 애가 다시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액체로 바뀌어야지 안으로 올 때는 액체가 들어오죠. 네. 맞나요? 그럼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 그럼 열 에너지를 무엇하게 됩니까? 방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냉장고는요. 냉장고를 열면 안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열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방출해요. 우리 집도 뭐라냐면 우리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냉장고를 열어. 그리고 왜? 냉장고에 이렇게 몸을 넣고 있어. 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 근데 이제 할머니는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예전에 주관식에 나왔었어. 철수가 학교를 갔다 와서 너무 더워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교실의 온도는 집안의 온도는 낮아질 것인가? 물질의 상태 변화와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하시오. 온도는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낮아지지 않아요. 냉매가 냉장고 안을 지나가는 동안 무슨 열을? 기화열을 흡수하지만 냉장고 뒷부분에서 무슨 열을? 액화열을 방출함으로 결국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거실 내부의 온도는 무엇하지 않는다?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뒷부분에 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다 보니까 사실 뒷부분이 약간 막 끓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냉장고 꺼내보면 뒷부분에 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막 벽지 안에 본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제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요즘은 냉장고 들어가는 그 뒷부분을 타일로 이제 붙여놓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벽지는 완전 색깔이 되게 까맣게 변해버리고 막 이래.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를 활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활용하는 예제들 자세히 읽어보고요. 가로 채우기 다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